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원 최유현 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두 번째 수업을 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물리량 중에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전기력에 대해서 말을 나눠봤죠. 자, 전기력이라고 한다면, 자, 전기력은 뭘까요? 어떤 물질이 또는 어떤 입자가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을 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입자 또는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기억나죠? 자, 또한 그걸 이용한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제 쿨롱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나눠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물리학원 교과서 100쪽을 펴주세요. 페이지 100을 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전 과학자들에 대한 내용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 예를 들어서 볼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우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책상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다양한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뭘지 과학자들이 예전에 궁금해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임의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질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거죠. 즉, 우리가 이걸 기본 입자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다양한 물질들의 기본 입자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의구심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크게 과거에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자, 한쪽은 이 기본 입자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자, 다른 한쪽은 이 기본 입자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입장과, 아니다, 물질을 쪼개면 무한히 쪼갤 수 있다, 즉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어떤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죠. 자,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꽤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의견적 갈등이 있었는데, 자,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하면 아주 작은 입자이지만 그 입자는 부피를 가질 거예요. 그쵸? 이건 지금 우리가 부피에 대한 얘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부피가 있겠죠. 자, 하지만 어떤 물질을 우리가 무한히 쪼갤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쪼갰을 때 부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한히 쪼갤 수 있다면 부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고를 반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를 가진 아주 작은 입자를 무한히 많이, 아주 많이 모은다면 그 모아진 결과 또한 이렇게 부피를 갖겠죠. 자, 반면 부피가 없는, 아주 작은 부피가 없는 것들을 무한히 모으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피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논리적 사고만으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 기본 입자를 우리 이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원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 가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자가 존재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궁금해질까요? 자, 이렇게 원자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원자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원자의 구조를 볼 수는 없어요. 자, 내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이 원자의 현미경을 가지고 가서 보게 되면 이 원자 안에 있는 입자들의 모양이 보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이 원자 안의 구조 또는 원자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을 잠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내부가 보이지 않는 상자가 있어요. 자,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추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상자를 흔들어 보거나 또는 이 상자의 무게를 측정해 보거나 또는 이 상자의 냄새를 맡아보거나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상자 안에 물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실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죠.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쵸?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상자 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실험을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이 사고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 자, 여기 있는 이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원자의 구조, 이 원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뭘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자, 이 실험을 한 다양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 과학자 중에 2명의 실험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실험과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실험, 이 두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실험, 바로 톰슨이라고 한 과학자가 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톰슨은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서에는 101쪽에 중간에 보면 자료실이라고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톰슨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금속판 2개를 이용했어요. 금속판 2개를 가지고 자,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건전지예요. 건전지. 그래서 금속판 2개 우리 건전지를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이 건전지 아주 강한, 아주 센 건전지예요. 자, 건전지를 연결하니까
자,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금속판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전위차라고 하는 게 형성돼요. 즉, 지금 마이너스 극. 자, 우리 건전지에서 짧게 그려진 데가 마이너스 극, 음극이고, 이렇게 길게 그려진 데가 플러스 극, 양극이에요. 자, 그쵸? 따라서 이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이 금속판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극, 음성을 가질 거고, 음극이 될 거고, 오른쪽 플러스 극과 연결된 요 금속판은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요 플러스 극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켤 때 자, 레버를 돌리죠. 그쵸? 자, 근데 레버를 돌리다 보면 처음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뭔가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겠죠. 자, 딱딱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작은 스파크가 튀고 있죠. 그쵸? 자, 그게 한쪽에 플러스 극, 한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서 두 극판 사이에 강한 전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위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발생했어요? 스파크가 발생했죠. 즉,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를 아주 강하게 걸어주면 스파크가 발생해요. 즉, 뭔가 움직이는 듯이 그런 모양이 보여요.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자,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이 뭔가 이동하는 듯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때 지금 플러스 극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구멍을 따라서 그 무언가가 튀어나가게 되겠죠. 자, 튀어나간 이 입자는 어떠한 힘도 받지 않으면 그냥 직선으로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이 입자가 가고 있는 이 무언가가 지나가는 이 경로에 약간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두 극판을 가지고 올 거예요. 즉,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얇은 금속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금속판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마이너스 극, 한쪽은 플러스 극으로 즉 전기적 특성을 갖게 대전시켜 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 무언가가 튀어나간 무언가가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얘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무언가가 원래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래쪽으로 휘었어요. 자, 왜 아래쪽으로 휘었을까? 내가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전기적 특성을 가진 이 얇은 금속판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이 튀어나온 무언가는 직선을 경로로 쭉 앞으로 갔겠지만 뭐가 생기면서 위쪽과 아래쪽에 금속판이 생기면서 요 입자, 이 무언가가 어떻게 됐어요? 아래쪽으로 휘어졌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입자 무언가가 왜 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위쪽과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극판과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극판에 의해서 뭘 받았다? 전 시간에 배웠던 전기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렇다면 이 진행하는 이 입자, 이 무언가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자, 무슨 전기적 성질을 가질까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그렇지. 플러스 극 쪽으로 당겨졌고 마이너스 극에서 멀어졌으니까 얘는 전기적으로 음성,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진행하는 무언가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자, 이 선은 뭔가 그냥 선을 그리면서 나아간다라는 뜻이고, 음극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채 뭔가 선 모양으로 진행하는 놈을 음극선이라고 하겠죠. 얘는 즉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건데, 이 톰슨이 다양한 물질들을 채워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매 실험마다 결과가 어땠어요? 같았어요. 자, 그 말은 다양한 물질들의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무언가가 어떻게 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한 이 기본 입자는 지금 얘기한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원자라고 하는 놈은 누구를 가지고 있다?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어떠한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입자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전자라고 이름 붙였어요. 즉 이 톰슨은 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발견해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 실험을 이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음극선 실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라고 하는 놈은 뭘 가지고 있다? 이 전자를 가지고 있다. 즉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의 모형을 예측할 수 있어요. 톰슨의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모형을 예측하니까 어때요? 이 원자라는 놈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이 전자가 콕콕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물질은 정기적으로 자연에 존재할 때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니까 그쵸? 플러스 입자는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이 플러스 성질은 요 나머지 부분에 뭔가 골고루 퍼져서 있을 것이다 라고 톰슨이 예상을 하게 된 거죠. 뭘 바탕으로? 음극선 실험을 바탕으로. 자,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방금 얘기했던 톰슨 실험 정리하고 이제 러더퍼드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실험은 러더퍼드의 실험이에요. 자, 이 러더퍼드는 좀 다른 형태의 실험을 했어요. 자, 어떤 형태의 실험이냐면 이 원자에 무언가를 충돌시켜보는 실험이에요. 자, 충돌시켜 봐서 이 충돌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내면 이 원자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원자 하나를 우리가 물질에서 추출할 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물질 중에 원자 하나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질을 아주 얇게 피기로 했어요. 자, 물질을 아주 얇게 만약에 필 수 있다면 그 얇은 물질의 그 두께가 원자 하나만큼 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실험했어요. 자, 그래서 금을 아주 얇게 펴줬어요. 이렇게. 자, 얘는 아주 얇은 금이에요. 그거 우리가 금박이라고 해요. 금박. 자, 은박지 하는 것처럼 금박. 자, 이 금박은 아주 얇은 금이에요. 자, 이 아주 얇은 금에 충돌 실험을 우리가 한 거죠. 자, 여기 어떤 입자를 아주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어떤 실험 도구를 놓고 아주 빠른
입자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주 빠른 입자가 여기 있는 하나의 원자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입자는 굉장히 너무 빠른 입자라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이 러더퍼드는 입자를 금박에 쏘게 되면 입자는 직진을 쭉 해서 직선을 그려서 그냥 경로에 큰 변화 없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실제로도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입자가 가서 지금 이 직선 경로를 따라 진행하게 돼요. 즉 대부분 이 직선 경로 맞은편에 도달해서 이 위치에서 발견되게 되겠죠. 이 입자가. 자, 문제는 이렇게 입자를 발사시켰을 때 대부분 직선 경로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주 가끔 8,000번에 한 번 정도 입자가 어떻게 돼요? 금박에서 튕겨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즉 8,000번에 한 번 정도 어떤 입자를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내가 발사시켰는데 여기서 원자와 충돌해서 어떻게 된다? 튕겨 나오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요 8,000분의 1에 집중할 거예요. 자, 요 실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아주 비슷한 상황을 내가 하나 예시로 들어줄게요. 자, 우리 종이를 한 장 놓고 대포를 발사할 거예요. 그렇다면 대포 알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종이를 뚫고 지나가겠죠. 그쵸? 절대 이 대포 알이 종이에 튕겨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자, 아주 강한 입자, 우리 입자인데 어떤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알파 입자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알파 입자를 내가 발사했는데 대부분 아주 내가 예상했던 대로 뚫고 그냥 갔어요. 근데 8,000번에 한 번 정도 어떻게 됐다? 튕겨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실험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러더퍼드가 고민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러더퍼드는 결국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자, 이 원자라고 하는 놈 안에는 어떤 질량이 굉장히 질량이 한쪽에 아주 작게 압축된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즉, 이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해냈어요. 자, 우리 실험은 이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누구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그렇죠.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실험은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가 경로가 바뀌는 실험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산란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이름 붙였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원자 모형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원자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원자 안에는 뭔가 질량이 뭉쳐져 있는 입자가 있을 거다. 즉 원자핵이 있을 거고, 이 주변에 앞에서 얘기했던 전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전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핵과 전자가 뭉쳐져서 하나의 원자를 이룬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이 원자핵이 얼마나 작냐면 여러분 야구장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TV나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야구 경기장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야구 경기장이
만약에 이 원자의 크기라면 그렇게 커진다면 이 원자핵은 그 안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크기죠. 근데 그 작은 크기 안에 야구장 질량의 99%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략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원자핵이 굉장히 질량이 크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뭉쳐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호기심이 드냐면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자, 여기 있는 요 전자는 어떻게 해서 이 원자핵 주변에 계속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그 밑에 첨부에서 자료를 아마 올려줄 거예요. 자, 그 첨부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는 자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혼자 풀어보고 등교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 또는 질문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로 첨부 자료를 올려줄 텐데 문제를 누적해서 등록해 줄 거예요. 즉 우리 첫 번째 시간에 1, 2 해서 2문제 올라갔죠. 자, 이번에 3, 4에서 4문제가 포함된 걸 올릴 건데 1, 2번은 그냥 똑같은 문제니까 굳이 안 봐도 되고 그냥 3, 4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누적해서 올려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앞에 있는 걸 딱 못 받을까 봐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고 나중에 만나요. 안녕.